안녕하세요. 나수지 기자입니다. 오늘은 채권, 그중에서도 미국 회사채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채권 하면 어쩐지 어려우시죠? 개인은 직접 사기도 어렵고 또 투자해봤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금리니 스프레드니 어려운 용어들도 너무 많아서 진입장벽도 높고요. 하지만 공부가 어렵다고 이렇게 우리가 투자 대상에서 제쳐놓는 사이에 똑똑한 돈은 이미 미국 회사채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ETF를 통해서 말이죠. 지금 보시는 이 표는 최근 3개월 동안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직구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상위 20개를 꼽은 건데요. 7위에는 아이쉐어즈의 단기 국채 펀드, 티커 코드로 하면 SHV가 올랐는데요. 이 ETF는 미국 국채 중에서도 만기가 1년 미만으로 남은 초단기채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9위는 역시 아이쉐어즈의 ETF인데 미국의 투자 적격 등급 회사채에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티커 코드는 LQD입니다. 마지막으로 14위를 보시면 뱅가드의 단기 회사채 ETF가 올랐고 이 ETF 티커 코드는 VCSH인데요. 이 상품은 만기가 1년에서 5년 정도 남은 미국의 투자 적격 등급 회사채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들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뒤에서 더 해드릴게요. 이렇게 미국 회사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건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이 그래프는 하나금융투자 리포트에서 발췌를 한 건데요. 올해 4월 이후 글로벌 펀드 전체를 봤을 때 누적으로 얼마나 자금이 유입되었냐를 그린 그래프인데 보시면 채권형에 빠르게 자금이 유입돼서 이달에는 누적 자금이 플러스로 전환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식형은 아직 마이너스죠. 또 채권 중에서도 지역을 나눠가지고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 자금이 몰리고 있고 또 종류별로도 나눠서 보면 회사채에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국 회사채에 대한 관심이 왜 높아지고 있냐?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채권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먼저 몇 가지 살펴보고 갈게요. 기업이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 이걸 차입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시장에서 약속한 금리에 돈을 빌리는 거, 이게 채권이 될 테고요. 세 번째는 주식을 발행하는 거, 이걸 증자라고 부릅니다. 이 가운데서 채권은 내가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몇 년 뒤에 몇 퍼센트 금리를 붙여서 돌려줘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돌려달라는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단기채나 초단기채라고 부르고 1년에서 3년이면 중기채라고 부르고요. 3년 이상이면 장기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10년 만기로 발행한 채권이 만기가 1년 남았다. 그럼 이건 장기채가 아니라 단기채라고 불러야겠죠. 그러니까 발행 당시에 정한 만기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만기가 얼마나 남았느냐가 장기채, 중기채, 단기채를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보통 단기채일수록 나중에 돈을 못 받을 위험이 적기 때문에 금리가 낮고요. 장기채일수록 금리가 높습니다. 빌린 돈을 내일 준다고 하면 거의 원금에 비슷한 돈을 돌려받겠지만 만약에 10년 뒤에 준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떼일지도 모르니까 금리라도 높게 받고 빌려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기에 따라서 수익률 곡선을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처음에 단기채는 수익률이 낮고 금리가 낮고 장기채로 갈수록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여기서 스프레드라는 개념을 같이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채권 시장부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스프레드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비교하려는 두 수치 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아까 단기채는 금리가 낮고 장기채는 금리가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둘 간의 차이를 우리는 장단기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아무래도 나라가 돈을 빌려줄 때보다는 기업이 돈을 빌려줄 때 더 떼일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회사는 나라에 비해서 더 비싸게 돈을 빌리게 되는데 이렇게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의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금리의 차이, 우리는 이걸 신용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신용 스프레드, 장단기 스프레드 이런 수식어 없이 그냥 스프레드라는 용어도 채권 시장에서는 사용을 해요. 그냥 스프레드다라고 얘기할 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건데요. 이걸 조금 쉽게 풀어드리면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3년 만기 국고채보다 내가 얼마나 더 비싸게 금리를 주고 돈을 빌려야 되냐라는 개념입니다. 왜 3년 만기 국고채를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그 채권 시장에서는 3년 만기 국고채가 발행도 제일 많이 되고 유통도 제일 많이 되기 때문에
기준점처럼 사용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스프레드가 올라갔다는 거는 결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돈을 빌리기가 비싸졌다는 얘기고, 그럼 반대로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 기업에 돈을 빌려줄 사람이 줄어든 거니까 채권 가격은 오히려 떨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올라갔다는 건 반대로 채권 가격은 떨어진 상황이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 개념을 밑바탕에 깔고 그러면 왜 최근에 미국 회사채 ETF에 자금이 몰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회사채 ETF에 자금이 몰리는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큰 손이 미국 회사채 ETF를 사주기 때문인데요. 바로 미국 중앙은행, 페드입니다. 페드는 지난 3월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공격적으로 회사채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처음 회사채를 발행할 때 발행시장에서도 사주고요. 이 발행된 회사채가 유통되는, 거래되는 유통시장에서도 사주기로 했습니다. 회사채를 사줄 기구는 그래서 두 개를 만들었어요. 발행시장에서 회사채를 사줄 기구는 PMCCF, 그리고 유통시장에서 회사채를 사줄 기구는 SMCCF입니다. 이 발행시장에서 회사채를 사주는 PMCCF는 회사채를 최대 5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한 600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회사채를 사줄 수가 있고요. SMCCF는 요거의 한 절반 수준인 2,500억 달러까지 회사채를 사들일 수 있도록 정해놨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7,500억 달러 정도인 건데요. 지난해 미국 회사채 시장에서 투자 적격 등급 회사채가 발행된 총 금액이 매년 1조 3천억 달러 정도였다는 걸 감안하면 정말 많은 금액이죠. 이 두 개의 기구 중에서 유통시장에서 회사채를 사주는 SMCCF는 이미 5월 달부터 ETF를 통해서 회사채를 매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부터는 개별 회사채까지 사주고 있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사실 미국 회사채 시장은 이미 SMCCF가 회사채를 실제로 매입하기도 전인 3월부터 안정이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미국 중앙은행이 회사채를 사주겠다라고 약속하니까 행동도 하기 전에 먼저 달려가서 미국 회사채들을 사들인 거죠. 이 SMCCF보다 2배 덩치가 큰 PMCCF는 아직 회사채를 그러면 어떻게 사줄지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조만간 이 방식이나 시기를 발표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은 바로 이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PMCCF가 미국 회사채 매입 시기와 또 방법을 정해서 발표를 하면 이때 회사채 스프레드가 다시 한번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인데, 그리고 이미 시장 참여자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발표를 하면 스프레드가 떨어지냐고요?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드신다면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지난 16일에 이 유통시장에서 채권을 사주는 회사채를 사주는 SMCCF가 이전까지는 회사채를 ETF로 사들이다가 이제 개별 회사채도 사주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회사채, 미국 회사채의 스프레드가 한 번 더 내려갔죠. 그런데 이 얘기 새로운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3월부터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다 예상하고 있었던 거를 시점만 정확히 짚어준 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한 차례 전례가 있기 때문에 PMCC가 회사채를 매입하는 계획을 발표하면 회사채 스프레드가 한 번 더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저희도 실제 ETF로 투자를 해야겠죠. 미국 회사채 ETF는 정말 다양한 상품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사들인 채권 ETF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SHV. 사실 이 ETF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 중앙은행의 부양책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동자금, 즉 갈 곳을 못 찾아서 일단 쉬었다 가자라고 생각하는 자금들이 여기에 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상품은 미국 국채, 그 중에서도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초단기채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앞서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채권일수록 금리는 낮다고 말씀드렸죠. 먹을 게 얼마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과거 수익률에서도 드러나죠. 또 회사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보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정성이 훨씬 더 높은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은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내 자산을 달러 자산에 노출시키고 싶다거나 혹은 당장 주식에 투자하기는 조금 불안하고 그렇다고 현금을 쥐고 있을 수도 없으니까 채권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분들께 적절한 상품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LQD랑 VCSH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LQD,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투자 적격 등급 회사채에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페드가 가장 많이 사들인 채권형 ETF이기도 합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G,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같은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의 회사채에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죠. 또 투자하고 있는 회사채의 등급을 보시면 BBB, 트리플 B 등급의 채권 비중이 가장 높은데요. 이 부분은 다른 미국 회사채 ETF를 보실 때도 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투자 적격 등급 미국 회사채 가운데서 다른 등급 회사채들은 스프레드가 이미 낮아서 앞으로 더 낮아질 여력이 크지 않지만 이 트리플 B 등급은 그래도 아직 조금 더 스프레드가 낮아질 여유가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 회사채 ETF를 고르신다면 이런 트리플 B 등급 회사채가 많이 포함된 ETF를 고르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음 VCSH 역시 연준이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정도 많이 사들인 ETF인데요. 보시면 역시 투자 적격 등급 회사채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뭐 애플, 골드만삭스, 델, 오라클 이런 눈에 익은 기업들의 채권을 다 담고 있네요. 신용 등급별 투자 비중도 LQD와 비슷한데 그 대신에 단기채 ETF인 만큼 담고 있는 채권의 만기가 LQD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도 낮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더 안정적이겠죠? 채권형 ETF는 사실 기대 수익률이 높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상품일 수는 있어요. 더군다나 최근에 상승장에서 수익을 짭짤하게 맛보신 분이라면 에게 겨우 이런 수익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하지만 두 달 전 급락 벌써 잊으셨나요? 단기 투자로 차익만 먹고 시장을 완전히 떠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내 자산을 관리하고 불려나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자산의 일정 부분은 채권형 ETF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미국 회사채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권인데 많이 안 어려워요? 채권이요? 아가 너무 걱정되는데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긴 했는데 실제 조회수 안 나오면 어떡하지? 엄청 머릿속에 조회수 조회수 한번 해볼게요.